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각 채비의 장단점과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낚시를 하신다면 채비 손질은 확 줄일 수 있고 농어 잡을 확률은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토스입니다. 오늘은 농어 루어 낚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미쳐서 했던 낚시죠. 듣기만 해도 설레임을 주는 농어 루어 낚시의 채비, 그 중에서도 오늘은 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어 낚시에서 루어의 특성과 운용 방법만 알고 계셔도 농어 잡을 확률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고 채비의 손실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낚시에 정답은 없지만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어 낚시 초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농어 루어 낚시를 10여 년간 하면서 가장 많이 잡았던 베스트 5 미노어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농어 루어 낚시는 알고 계시다시피 생미끼를 이용해서 하는 낚시가 아니라 루어, 즉 가짜 미끼를 이용해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 루어가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농어 루어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플로팅 미노어들이 있고, 이쪽에는 싱킹 미노어, 그리고 이쪽에는 메탈 지그, 그리고 여기에는 지그 헤드와 웜, 그리고 여기는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농어 루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미노우입니다. 미노우는 크게 플로팅 타입과 싱킹 타입이 있고 그 중간으로 서스펜드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플로팅 미노우입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표적인 플로팅 미노우의 액션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농어였으면 그냥 확 물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플로팅 미노우, 말 그대로 물에 뜨는 미노우입니다. 캐스팅을 하고 물에 착수를 하면 이거는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릴을 감으면 미노우가 당겨지면서 그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미노우의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플로팅 미노우의 운용은 아주 쉽습니다. 보통 저속으로 리트리브를 하시거나 스탑앤고를 하면 최적의 액션이 나와서 어필이 잘 됩니다. 이게 너무 빨리 감게 되면 미노우 고유의 액션이 깨지니까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 플로팅 미노우의 첫 번째 장점은 싱킹 미노우보다 액션이 크고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농어 눈에 띄기가 쉽습니다. 또 싱킹 미노우보다 운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플로팅 미노우는 수중에서 위로 뜨고 자맹 수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싱킹 미노우 대비 밑걸림이 적어서 채비 손실도 줄어듭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싱킹 미노우보다 데드 리트리브를 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농어는 생각보다 동체 시력이 좋지 않고 사냥 실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 낚시를 할 때 미노우를 이렇게 빠르게 운영하다 보면 농어가 미노우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미스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플로팅 미노우는 천천히 운용할수록 물에 뜨고 천천히 운용을 해도 이 미노우 고유의 액션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데드 리트리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렇게 빠른 액션보다 아주 천천히 느린 액션을 줄 때 미노우가 농어의 눈에 잘 띄게 돼서 농어를 잡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플로팅 미노우의 단점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싱킹 미노우 대비 던졌을 때 비거리가 안 나가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많이 타서 비거리 손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따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플로팅 미노우는 싱킹 미노우 대비 보통 60-70% 정도의 비거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비거리 밖에 있는 농어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에서 농어 낚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미노우가 바로 이 싱킹 미노우들입니다. 제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농어 낚시를 다 해봤는데 각 지역마다 수심과 수중 지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잘 잡히는 미노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에서 농어 루어하는 곳들은 대부분 수심이 3-4m 이내의 얕은 여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던 슬감이 가장 중요하고 서해 농어 낚시는 조류를 파악해서 농어가 다니는 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대표적인 싱킹 미노우의 액션을 보고 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여러가지 액션으로 농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싱킹 미노우도 말 그대로 싱킹, 가라앉는 미노우입니다. 이거는 캐스팅을 하고 물에 떨어지면 플로팅 미노우처럼 뜨는 게 아니고 물 밑으로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건 플로팅 미노우보다 운영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던지고 최대한 빨리 슬랙 라인을 정리하고 리트리브를 해야지 밑걸림이 덜해지고 이 리트리브 속도에 따라서 액션과 수심층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어 낚시할 때 거의 싱킹 미노를 사용하는데 단순 리트리브와 슬로우 리트리브, 스탑앤고 액션을 섞어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릴을 감다가 잠깐 멈춰주는 스탑앤고 액션을 할 때는 미노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보통은 롤링 액션을 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도 농어 입질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싱킹 미노우 최고의 장점은 바로 비거리입니다. 플로팅 미노우보다 바람도 덜 타고 플로팅 미노우나 지그 헤드와는 차원이 다른 비거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바람이나 옆바람이 센 날 아니면 돌출려가 멀리 있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때 또 농어가 가까이 붙어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 싱킹 미노를 써야지 농어가 있는 곳까지 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농어가 있는 곳에 던져야 농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갯바위에 서서 농어 루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캐스팅 각도는 120도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1번 미노를 던져서 비거리가 50m가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 미노우로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대략 2616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장소에서 비거리가 10m 더 나가는 2번 미노우를 던져서 60m를 캐스팅했다면 탐색 범위는 3768제곱미터로 탐색 범위가 무려 44%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비거리가 더 좋은 미노를 바꿔서 70m를 캐스팅한다면 탐색 범위는 5129제곱미터로 거의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노 체인지를 해서 비거리는 10m, 20m 늘어났는데 탐색 범위는 1.5배,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어 잡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거리가 좋은 싱킹 미노우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싱킹 미노우의 비거리가 가장 좋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촬영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줄자로 재서 제가 실험해볼 예정인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부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싱킹 미노우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하나의 미노우로 수심 전층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싱킹 미노우는 미노우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착수하면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리트리브 속도와 로드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수심 아래부터 표층까지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상층에서만 운용을 해도 농어를 잘 잡을 수 있지만 수심이 5m 이상 깊은 포인트에서는 중하층에 농어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싱킹 미노가 있으면 다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농어 낚시를 하면서 농어를 가장 많이 잡게 해준 베스트 5 미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미노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동해권에서 주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동해권에서 가장 잘 먹히는 미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미노우는 플로팅 2개, 싱킹 3개입니다. 먼저 농어를 많이 잡게 해준 5번째 미노우는 플로팅 미노우로 아이마사의 코모모 SF125입니다. 이건 플로팅 미노우치고 비거리도 나쁘지 않고 액션도 좋고 자맹수심이 30cm 정도라서 밑걸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이 많은 봄 시즌에 사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네 번째 미노우도 플로팅 미노우인데 이것도 역시 아이마사의 하운드 글라이드 125F입니다. 플로팅 미노우 중에 비거리가 최상급이고 액션도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따오기를 잡은 적이 있는 제품이라 더 애착이 가는데 어제 찾다가 지금 없어서 다른 비슷한 미노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맹수심도 1m 정도까지 나와서 파도가 좀 치는 날에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요즘 플로팅 미노우를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던질 때는 보통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노우는 바로 점프라이즈사의 부토비군 95S입니다. 이건 진짜 비거리가 최고입니다. 이거를 던지다가 다른 미노를 던지면 답답할 정도로 비거리가 좋고 맞바람이든 옆바람이든 그냥 다 찢어버리면서 나가는 미노입니다. 반면에 이거는 침강이 빨리 되는 편이라 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치킨 한 마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액션도 워블링 액션이 아주 잘 나와서 만족하면서 쓰는 미노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2 미노는 아이마사의 로켓베이트 95입니다. 비거리도 괜찮은 편이고 파도가 많이 칠 때도 물속에서 밀리지 않고 액션이 잘 나옵니다. 대략 수심 1m권을 노릴 때 아주 좋고 바람도 어느 정도 잘 뚫고 나가는 미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많은 농어를 잡게 해준 미노, 베스트 오브 베스트 미노는 과연 지난 편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듀오사의 베일어프 마닉 155입니다. 이건 비거리도 정말 좋은 편이고 슬로우 리트리브를 해도 표층으로 떠올라서 롤링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 농어 눈에 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표층이라서 채비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농어 루어를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농어 조과의 차이가 이 미노우를 쓰기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농어를 잡게 해준 미노우입니다. 이건 저번에 농어 잡을 확률 5배 높이는 꿀팁편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거라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 미노 베스트 5를 알아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노들은 가격이 다 2만원 정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일본 제품들이라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제가 처음 농어 낚시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렴한 미노들은 비건이나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렴한 미노어도 이 일본 제품과 비교를 해도 밀리지 않을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일본 제품 대비 거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렴한 제품이라고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2부에서 이 일본 제품들이랑 비교 실험을 한 뒤에 최고의 가성비 미노를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2부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노우를 고를 때 바늘이 이렇게 2개 달린 것보다는 3개 달린 게 털림이 좀 덜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예민할 때는 이렇게 바늘 끝에만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큰 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바늘이 3개가 있으면 어느 하나가 걸려도 다른 게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 털이 할 때 바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 더 걸리게 돼서 바늘 털이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노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기 있는 건 바로 지그헤드입니다. 일반적인 지그헤드에 3, 4인치 정도의 쉐드웜을 달아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럽웜을 달아서 쓰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 농어를 노릴 때는 그럽웜보다는 쉐드웜을 쓰는 게 조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그헤드 말고 이렇게 농어 지그헤드가 있는데 이게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농어 지그가 액션도 더 잘 나오고 밑에 트리블 훅이랑 블레이드까지 달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필력과 히트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농어 지그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트래블 훅이나 이 블레이드 같은 거를 달게 되면 비거리는 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다니는 동해 쉘로권에서는 많이 쓰지 않게 되는데 서해나 원도권에 섬을 갈 때는 꼭 챙겨가게 되는 채비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청도에 가서 이 농어 지그들로 꽤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그헤드의 무게와 리트리브 속도 조절로 여러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어서 아주 널리 쓰이는 채비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메탈 지그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탈 지그의 특징이 아주 작고 무거워서 침강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대신 비거리도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 중에 비거리는 이 친구들이 1등입니다. 보시면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얇은 것들은 침강 속도가 아주 빠르고 이렇게 널찍한 거는 그나마 덜 빠릅니다. 얘네들은 아주 멀리 캐스팅을 해야 될 때나 주간에 수심이 좀 있는 포인트에서 농어를 할 때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g, 30g짜리 메탈 지그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던져보는 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다만 쉘로우권에서는 밑걸림이 엄청 발생하니까 수심이 좀 있는 곳에서 던져보길 추천드리고 주간에 메탈 지그를 던져보면 농어 말고도 방어, 삼치, 각종 다양한 어종들도 많이 잡히게 되는 게 바로 이 메탈 지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떨림, 즉 리트리브를 하면 이렇게 떨면서 오는 채비입니다. 이게 캐스팅을 하고 감게 되면 로드에 달달달달 하는 진동이 느껴지고 떠는 액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도 동해에서는 밑걸림과 비거리 때문에 많이 쓰진 않지만 수심이 깊은 곳이나 서해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스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뒤에 블레이드까지 달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필력이 더 좋아서 농어들이 아주 잘 물어주는 채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루어의 종류와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채비는 무조건 좋다, 어떤 채비는 안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낚시의 정답은 없고 모든 채비는 각 상황마다 쓰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각 채비의 장단점과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낚시를 하신다면 채비 손질은 확 줄일 수 있고 농어 잡을 확률은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 모두 따오기를 잡는 날까지 이 한 번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